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올 3분기에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30% 가까이 감소했는데 파업에 따른 생산 감소가 치명적이었습니다. 홍정환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올해 3분기에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된 2010년 이후 전분기를 통틀어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 3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1조 68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9%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매출도 같은 기간 5.7% 감소한 22조 837억 원에 머물렀고 영업이익률은 4.8%를 기록해 1년 만에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5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경기 부진과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 등 글로벌 경기 침체와 노조 파업 등이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특히 파업에 따른 생산 감소가 치명적이었습니다. 올 3분기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해외 생산 판매 실적은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내수 실적과 수출 실적은 각각 20%가량 줄었습니다. 현대차는 다음 달 중 국내에 출시되는 신형 그랜저 등 신차를 앞세워 4분기 실적 반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현대차그룹 51개 계열사 소속 전체 임원 1000여 명은 이달부터 자신들의 급여 10%를 자진해서 삭감하며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갤럭시 노트 7 리콜과 단종 등의 여파로 급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확정 실적으로 매출 47조 8,200억 원, 영업이익은 5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영업이익은 29.7% 감소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7 사태로 스마트폰 부문의 영업이익이 1,000억 원으로 부진했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비자 가전 등 다른 사업 부분이 그나마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정치적 논란이나 개헌에 세간의 관심이 쏠려 있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입니다. 모두 체감하듯이 경기가 정말 안 좋은데 내년은 더 나빠진다는 전망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만 3% 성장을 자신하는데 이러다 대비 없이 위기를 맞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낮출대로 낮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각각 2.8%와 2.7%로 비슷합니다. 구조조정의 갤럭시 노트 7 사태, 청탁금지법 탓에 4분기 경기가 곤두박질 칠 것이란 우려가 대두하는데도 연간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는 게 정부와 한은의 판단입니다. 4분기 성장률 전분기 대비 이제 0.0% 이상만 되면은 금년도 2.7%는 충분히 달성하다. 문제는 최악의 4분기 뒤에 이어지는 내년입니다. 경기가 하루아침에 나아질 리도 없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악재로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란 관측이 이미 대세입니다. 금융연구원이 내놓은 내년 성장 전망치는 2.5%, 올해보다 더 낮은데 이것도 낙관적입니다.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2.2%를, 모건스탠리는 2.3%를 예상했습니다. 소비자들 생각도 비관론으로 더욱 기울고 있습니다. 가계의 6개월 뒤 경제 전망 지수는 80선. 기준치 100을 한참 밑도는 것은 물론 한 달 전보다 3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연구기관과 가계의 판단이 모두 바닥을 향해 가는데 정부만 아직 낙관적입니다. 하방 요인도 있지만 또 대외 여건 같은 데서 또 위로 올라가는 요인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것이 달성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지난 10개 분기 중 단 한 번을 빼고는 0%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논란과 선거 국면에 휘말려 저성장 터널에 갇힐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처음 시행된 실업 크레딧의 신청자 수는 2달 만에 4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실업 크레딧은 과거 한 달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를 내면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노령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우기가 한결 수월하고 또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연금 수급액도 높일 수 있습니다. 2천만 명에 가까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의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의 비율은 45.8%였습니다. 이 비중은 재작년 49.7%, 작년 48.3%에서 계속 줄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자 절반 가까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 가운데는 이 비율이 80.4%에 달했습니다. 한편 전체 근로자 가운데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인 비율은 28.6%로 4명 중 1명꼴에 그쳤습니다.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38명이 기소됐습니다. 조기 정착을 위해서 아파트를 특별 분양해줬더니 웃돈만 챙긴 겁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 100여 곳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온 검찰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38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 제한이 풀리기도 전에 웃돈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가운데 30명은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란 이유만으로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부여한 특혜를 악용해 이속만 챙긴 것입니다. 4,700만 원의 웃돈을 챙긴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한 공무원은 세종시로 이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아 처남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8명 역시 최대 5,4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불법 전매했다 함께 기소됐습니다. 2년 이상 세종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불법 전매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50대 남성은 자신뿐 아니라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아내와 장인 등 명의로 아파트 넉 채를 분양받아 곧바로 3,1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모두 불법 전매했다 이번에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불법 전매자들의 불법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의 수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인턴 채용 압력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지난 2013년 8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사실을 시인하며 이사장으로서 소신 있게 행동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시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 지역사무소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 씨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 범위에 들었고 또 최종 면접에서도 최하위 점수를 받아 최종 불합격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중국 선전 증시에 외국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요즘 증권가의 핫 이슈는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될 선강퉁, 중국 선전 증시와 홍콩 증시 간 교차 거래입니다. 선강퉁 도입으로 외국인도 홍콩을 통해 선전 증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선전 증시는 작년 말 기준 시가총액이 3조 6천억 달러로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일본 증권거래소,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이어 5위 규모입니다. 특히 IT, 미디어, 헬스케어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중소형 종목이 몰려있어 해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시장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발빠르게 선강퉁 관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증권은 현지 증권사와 제휴를 맺으며 범중화권 네트워크를 확대했고 NH투자증권은 중국 시장과 기업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의 경우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단 그 심천 주식들이 저희에게 아직은 조금 생소한 경향이 있고 회전율이 굉장히 높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에는 안전한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천천히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년 전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간 교차 거래인 후강퉁이 도입됐을 때 상하이 지수가 5천까지 올랐다 반토막 수준으로 추락했던 것을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맞벌이 부부 10쌍 중 6쌍은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양육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여성 1,736명을 대상으로 중복 선택을 허용해 조사한 결과 조부모나 친인척이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 비율이 63.6%로 61.8%인 어린이집보다 높았습니다. 유치원과 사설기관을 이용한다는 대답은 각각 26.9%와 14.5%로 크게 낮았습니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서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마땅히 이용할 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며 맞벌이 가정의 보육기관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12월부터 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것과 달리 올해는 11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겨울 초입에 주로 발생하며 돌연사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지금부터 신경 써야겠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망을 보면 올해는 겨울 추위가 11월에 시작됩니다. 12월에는 예년보다 1.5도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상당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는 지금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돌연사나 마비와 같은 후유증을 남기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본인도 평소에 혈압 한 번씩 체크하시고 혈압이 올라간다 싶으면 원래 다니시던 병원에 가셔서 혈압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혈압이 없으시는 분들도 겨울이 되면 혈압 올라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거나 만성질환자는 평소 약 복용 등 관리와 함께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체온 보호도 중요합니다. 추우면 건강한 사람도 혈압이 약간 오르는데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더 큰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가급적 이런 위험 인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밖에 이렇게 나가실 때 뭐 예열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스트레스 상황이 오지 않도록 조금 몸을 덮이시고 나가시는 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심근경색은 가슴 통증,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이 발생한 지 최소한 2시간 안에, 뇌졸중은 한쪽 팔다리의 마비, 심한 두통, 발음 장애 등이 나타난 지 3시간 안에 치료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요즘 안산에 가면 아주 핫한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면 한국어는 거의 들리지 않고요. 세계 각국의 언어와 음식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어디일까요? 이곳은 바로 안산 다문화 거리입니다.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자리 잡은 다문화 거리는 이색적인 풍경 때문에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요즘은 안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외국인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 오늘 핫키워드 시간에는 우리 노동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정말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외국인들이 TV에도 많이 나오고요. 또 식당 같은 데서 일하는 분들도 자주 마주치니까 이제 정말 외국인이 낯설다 이런 시대는 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모두 포함한 숫자인데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2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10.7%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는 100만 5천 명으로 전체 거주 외국인의 70.5%에 달했습니다. 내 외국인을 합친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63.3%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내국인에 비해서 더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국적별로도 궁금합니다.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가장 많았나요? 네,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계 중국인이죠. 흔히 중국 동포,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근로자의 비중이 45.9%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언어적인 장벽이 낮아서 다른 외국인보다 취업에 유리하겠죠. 그 다음은 베트남 국적이 7.4%, 비한국계 중국 국적, 그러니까 중국 동포가 아닌 중국인들이 6.6%였습니다. 연령층은 30대가 29.2%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역시 중국 동포분들이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받는 처우 수준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이 임금 근로자들의 월급도 살펴봤는데요. 월 평균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 수가 4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37.9%, 3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 비율은 8.9%로 조사됐습니다. 네, 1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절반 가까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상황이 좀 열악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남녀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월 평균 200만 원 이상 받는 근로자가 57%를 차지해서 과반수가 넘었고요. 이 중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10%가 넘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20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63.7%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남성은 숙련 기술직 근로자들이 임금 수준을 끌어올렸다면 여성은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이런 차이가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네, 여성분들 중에 식당 종업원이나 뭐 가사 도우미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없으면 우리 농촌이 멈춰설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과 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림어업 분야의 외국인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무려 20.4%가 증가해서 4만 9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지자체에서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계절근로 외국인을 모집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자, 그런데 어느 나라든 이 실업률이 높아지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도 외국인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았다, 뭐 청년 일자리를 위협한다, 이런 여론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세는 2%로 오히려 낮아졌거든요. 현재 제조업 고용률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줄어든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규 외국인의 유입보다 장기 근속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외국인 취업 시장의 경쟁률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라고 하더라고요.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저출산이 겹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가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15세에서 64세의 인구가 유사일에 처음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할 사람보다 부양 인구가 늘어나서 경제난을 겪게 되겠죠. 이미 같은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이민 정책을 장려하고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십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위험에 처해 있는 독일은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노동시장에 편입을 시켜서 GDP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다면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 정책을 펴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겠습니다. 네, 이 외국인 노동자 하면 뭐 착취의 대상 이런 이미지가 강했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편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이 없으면 나라의 경제를 걱정해야 할 만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 대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모색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핫키워드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였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